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한 거는 특히 자선할 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느껴질 때는 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행하시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별로 없을 때는 굳이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죠. 그냥 하다가, 왜냐하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면 자주 해야 되지만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음이 그건 거예요. 이미 아는데 왜 자꾸 하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라고 한 거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마음의 관심을 질문 쪽으로, 질문하는 마음 쪽으로 바꿔주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를 개발시키기 위한 질문은 자주자주 하는 게 좋죠. 그때 그걸 자주자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싫어하지는 않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자꾸 이쪽으로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상기가 되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막기 위해서 마음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데, 그 다른 쪽으로 보낼 때 가장 좋은 대상이 되는 게 아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데 그걸 자주 잊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마음이 수행할 수 있는데, 할 줄 아는데, 그죠? 그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 스스로 이제 그걸 느끼셨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도 지금은 보살님이 예전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본인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질문을 좀 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질문을 좀 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면 뭔가 마음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진다, 뭔가 되게 좀 수행하는 게 하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지? 라고 봤을 때, 이게 질문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질문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줄여보고, 줄였는데도 똑같은 느낌이 든다면, 똑같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원인이 다르겠죠. 다른 거겠죠. 근데 만약에 줄였는데 수행이 그냥 가볍게 되어진다면 그 바르게 한 거예요. 맞게 한 거죠. 그렇게 지금은 사실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하듯이 어차피 각자 그 수행자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하는 말은 그냥 큰 틀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뭔가 이해했을 때 그 이해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 이제 본인이 체득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변화들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죠. 보살님한테도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마음이 위로 자꾸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수행하셔요. 질문할 필요 없이.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 또 그게 느껴지면 질문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근데 마음이 자꾸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도 이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마음이 자꾸 대상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럴 때는 아는가라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자선을 할 때 그렇게 상기가 되는 거,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선만 하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선을 할 때마다 그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요? 그러면 보살님이 어떤 특정한 내용에 뭔가 꽂혀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수행하는 방식적인 면에서 지금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느새 굉장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선을 하면 이게 지금 수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너무 집중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수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티를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티는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티는 보살님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마음이 많이 고요해져요. 근데 그 다음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한 번씩 하죠. 사티가 잘 되지만 지혜가 없으면 결국 멍해진다고.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집중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 집중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보살님 스스로 그게 왜 마음이 자꾸 집중하는지를 결국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탐심은 탐심이겠지만, 추측해서 그게 탐심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탐심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예,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또 바르지 않은 생각이 되는 것이.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이미 마음 그 문제시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살님이 봐야 될 거 엄청 많아요. 그냥 지금 잠깐 얘기한 동안에도 봐야 될 대상들, 꼭 봐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표현을 꼭 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보여질 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이게 수행하는 게 능숙해진 사람들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대상들을 본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재미있게 일어나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뭔가 좀 거친 그런 마음들은 이제 이렇게 좀 쉽게 보여져요. 근데 그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막 층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마음과 이 마음만 알아차림 할 때 하고 이 마음도 보면서 동시에 이 밑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마음들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 서로 완전 상반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그대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친 마음도 당연히 보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봤을 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전혀 상반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위의 마음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 계속 발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난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란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는 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것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님이 그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당연히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 솔직한 마음은 그 문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밑에. 그 마음을 볼 때 그게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보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전에 저기 보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계속 수행하고 싶어 하고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데 미세한 마음을 봤을 때 뭘 보냐면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많이 있거든요. 수행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것도 마음이거든요. 수행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마음이고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마음이에요. 어떠한 것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경향은 있죠. 내가 이미 뭔가 정해진 수행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이미 그려 놓고 거기 부합되는 마음도 일어날 때 이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닌 그 반대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마음들도 전혀 다르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을 할 때는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선을 할 때 보살님은 아는가라는 질문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를 자주자주 점검을 해줄 필요도 있죠.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아는 순간에 뭔가 지금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힘을 좀 빼주는 일을 하는 거죠. 힘을 빼주는 거는 그냥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하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사티가 더 이상 문제는 안 돼요. 그럼 사티가 그렇게 되어지면 수행이 이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서 막혀 있어요. 그 단계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끄럽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는 것도 효과가 적이에요. 근데 아는가라는 질문도 좋지만 그 자선을 할 때 무슨 말인가 하면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라고 질문하잖아요. 마음이. 그럼 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럴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본인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느끼는 성질이 뭔지 그리고
마음에서 어떤 미세한 뭐 탐심을 지켜보게 됐을 때 이 탐심의 성질은 뭔지, 내가 들어서 아는 탐심에 대한 성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무엇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양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마음이 이렇게 포커스를 쫙 맞추는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풀어지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삿띠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그런 질문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수행할 때 지혜가 아직 많이 안 일어났을 때 저는 사실 본다라는 게 뭐지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궁금해졌는데 처음에 안 궁금했어요. 처음에 안 궁금했지만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할 때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아니라 아무런 느낌도 안 일어나고 무덤덤한 거예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그렇게 해줬을 때 그래도 마음이 조금씩, 마음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마음의 관심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은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탐심의 마음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집중을 하고 있죠. 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는 것도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마음을 환기시키는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자세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 방법이 이렇게 될 때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데 또 다른 날은 그 다음 날은 일어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어제하고 똑같이 했을 때 그 효과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또 효과가 있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효과 있다고 해서 계속 그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저것 다 얘기 많이 하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다 다르게 한 번씩 적용을 시켜보라는 것이에요. 왜 솔직할 수 없냐면은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마음들이 100% 그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게, 드러내는 게 싫은 게 그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창피하고 자랑스럽고 이게 따로 없어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는 뿌듯해하고 막 뭔가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나고 내가 뭘 이해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여지고 싶어하고 이 마음이나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는데 드러나서 표현하기가 싫은 마음이나 사실은 이치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면은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다 나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단지 이것도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고 이거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저것도 그냥 단지 마음이고 이러한 것들의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보살님이 그림 이렇게 그려서 다른 사람한테 막 보내는 거 물론 괜찮아요. 좋지만 그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보고 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라고 한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보살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그런 체험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 인터뷰고 내가 들었는데 그 자리에 들었는데 나중에 녹음한 걸 들어보면 난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할 때 특히 우리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하는 인터뷰가 아니고 1대1로 하는 인터뷰가 아니고 오픈돼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100% 의식 안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정말로. 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많이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바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꺼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해 솔직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터뷰하는 스님한테 대해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도 당연히 사람들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약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없을 때도 있겠지만 이게 거의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마음이 뭐랄까 이 내용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의 내용에, 본인의 생각의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번뇌가 많을 때는요, 번뇌가 있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되게 시끄러워요. 바깥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 안이 시끄러워요. 번뇌가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할 때도 정말 내가 그 번뇌 없이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들린다고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나중에 일이지만 일단 들리거든요. 근데 들을 때 내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으면 나라고 하는 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뭐라고 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쏠리게 되고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 들려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인터뷰 할 때는 또 그런 거,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을 이렇게 해야겠다.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인터뷰 하기 전에 마음이 리허설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몇 번을 되풀이해요.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이거 인터뷰 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머리가 계속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제가요, 예전에 시어머니 있을 때 왜 영어 인터뷰 들어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 인터뷰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영어 인터뷰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들 딱 자유롭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사하던 말씀도 너무 재미있게 하시고 표현도 재미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 인터뷰도 들어가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내 인터뷰는 그냥 영어 인터뷰하는 데 가서 했어요. 그때 사람들 리액션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피드백이. 근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사회도가 영어를 못하시니까 편안하긴 했어요. 사회도가 너무 잘하시는 두둑이 들었을 텐데 사회도가 별로 못하시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와 한국말로 인터뷰할 때도 오늘 오후에 이거 인터뷰해야지라고 하면 마음으로 법당에 자선을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 리허설을 막 하고 있는 걸 몇 번을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데 영어는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가 이해를 하실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을 되풀이해요. 어떨 때는 적어봐. 한국말로 할 땐 적진 않지. 영어로 할 땐 막 적어봐. 그런 마음들이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내가 인터뷰를 해서 내 수행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그때 봤었거든요. 그런 탐심이 막 생각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탐심도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보살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을 때도 보살님 마음은 내 말을 듣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그러면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잘 보이고 싶고 말 잘하고 싶고 뭐 이런 탐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님이 리액션을 인터뷰해주는 스님이 내가 기대하는 리액션을 해주면 또 기분이 그나마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나는 이거 뭔가 좋은 것 같고 좋은 피드백을 기대했는데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기분 엄청 안 좋아지고 막 다운이 되면서 이게 도사가 좀 일어나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도사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본인 스스로 그런 체험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이 수행적인 지혜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스스로 이게 이런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이 대충 맞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건 지혜의 일이다, 지혜가 하는 말이다, 이게 지혜의 마음이구나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인터뷰해보면 사실 그게 지혜가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탐심이었고 하의 마음이었던 경우도 많다고요. 그럼 본인이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그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평가할 때 그걸 이미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정반대의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할 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인터뷰할 때 수행자가 다른 때보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당에서 자선을 하고 뭐 행선을 하고 이 수행센터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마음의 질이 좀 좋아요.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인터뷰할 때 나라고 하는 관념이 훅 강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마음을 봐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훅 하고 들어와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한 자리,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뭐랄까, 뭔가 좀 조심을 해요.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일단.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근데 내가 정말 편한 사람들, 하루 함께 있을 때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확 약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내가 편하다고 생각할 때, 편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편한 장소에 있을 때 정말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 때라고. 그렇죠. 뿌리는 그러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켜봐야 될 대상들은 그 마음 이전에 뭐죠? 보살님이 인터뷰하실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인터뷰하는 내용에 대해서 뿌듯함이 있으면 뿌듯함을 대상으로 봐야 되고, 말할 때 막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빨리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마음에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그 밑에 있으니 그렇구나, 이건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게 정말 통찰지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할 때 알아차림을 더 잘 해보십시오. 재밌는 것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많이 배우게 되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들 인터뷰, 외국 사람들 인터뷰 들어갔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 분위기의 차이가. 한국 인터뷰는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말이 얼마나 딱딱한지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말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길어. 설명을 하는데 엄청 길게 설명하는데 실컷 듣고 나면은 내가 잘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한참 듣고 나면 뭔가 엄청 길고 뭐지 하고 계속 들어요. 한참 듣다가 막 본인 잘했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도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알았어, 잘했어, 끝. 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인터뷰, 서양 젊은 애들 인터뷰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걸 물어봐? 있잖아요.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티가 뭐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저거 정말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창피해서 못 물어보는 건데, 그거 궁금한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사티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그걸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젊은 사람들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아마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을 때 사화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인터뷰의 그런 인터뷰 분위기가 그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공통적인 성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뭘 잘하는 것을 인터뷰는 별로 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진짜 뭔가 잘 안 되는 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면은, 이렇게 통찰지가 생기면, 그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 사실 공통적으로 어떤 게 같이 있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걸 내가 스스로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다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약해지면은 이제 인터뷰 할 때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또한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그 탐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사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 탐심이 있는데, 그래서 보인다, 보고 있구나를 계속 사티 하려고 하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요. 수행하는 쪽에. 예.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수행하는 쪽에 탐심이나 진심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내버려두고 다른 대상들을, 윤본에서 일어난 다른 대상들을 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별로 효과도 없고. 우리가 수행이 진짜 힘들다, 뭔가 되게 복잡하다 느끼는 거는 수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행 자체는 단순하거든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현상들, 그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수행이 뭔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가? 거기에 번뇌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 힘들게 만드는 거 항상 수행이 아니라 번뇌인 거죠. 항상 그래서 그 수행하는 쪽에 있는 번뇌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그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조금씩 좀 한쪽에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 특히 일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번뇌는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거친 번뇌들도 있지만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몰래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번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번뇌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좋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계속 탐심이나 진심이 커져 온 거거든요. 그걸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난히 본인이 어떤 탐심이나 진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는 우리가 그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상을 볼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대상을 향한 내 쪽의 마음가짐,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 이제 아기 같은 경우는 되게 분명한데 우리가 왜 그 자식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 경우, 나하고 별 그게 관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겠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내 마음에서 이미 그 관계에 대한 정의를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대방과 만날 때마다, 그 상대방과 대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모고 제가 자식이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이,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관계가 좋거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지켜보면, 좋은 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좋지 않을 때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그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상대를 만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 태도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 것이 그 사람과 내 관계에 유지가 되는,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100% 그게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자기 자신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될 때, 그때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바른 해결에 대해서도 마음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참 힘들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도 못하는 판에, 수행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하는데, 이해 많고 오해스러운 게 없다. 지혜가 아닌 이상, 정말 그게 100% 지혜의 마음으로 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이상은 그건 오해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나의 어떤 생각일 경우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언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보다 깊어졌을 때, 좀 더 완벽해졌을 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거든요.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확 나요. 와, 수행하니까 내가 진짜 많이 변했네.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런 체험 해보셨죠? 아,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도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뭔가 변했다고 하는데, 변한 사람은 사실 거기 없거든요. 거기 변한 사람, 변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이 변했잖아요. 마음의 질이 변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이해했는가 하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성질은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이나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마음이나 성질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힘이 생겼을 때는 더 이상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행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나의 어떤 기본적인 그 고정관념 속에서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정의가 그러니까 남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런 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의도적으로도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을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 노력을 나한테 기울여야겠다. 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진짜 바른 노력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그 노력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난 알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냥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어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굳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나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 나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나 저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세상, 펼쳐지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은 각자 자기 자신의 육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육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감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다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마음의 질이 다르고 마음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육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는 같은 것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시 우리에게 다시 해석되어져요.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 그 다시 인식되어지는 그 세상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이 다른 사람에게 펼쳐지지 않는다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일어나는 그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의 부분, 그 파라마타, 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법의 성질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해했을 때, 그 파라마타를 이해했을 때, 그거는 곧 나를 이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어느 차원이었냐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은 것을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거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이 아는 마음에 의해서 대상을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건 다 똑같지만 그게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는 세상은 누구나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건 어떤 측면인가 하면은 법의 성질의 측면, 법이 작용하는 측면. 그 부분을 이해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게 지금 달라진 이해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왜 다르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듣는데 같은 음식인데 왜 다르게 하지라고 왜 이 관념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 다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이해가 생겼을 때 세상 사는 게 참 편안해집니다. 별로 복잡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별로 많이 없어져요. 파라마타는 항상 단순하거든요.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법을 이해하는 일이 복잡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항상 수행할 때 어리석음이 강하면 수행이 항상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리석음이 약해지고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수행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건 다 똑같다고요. 네. 그 파라마타. 그러니까 법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는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법이나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법의 성질이나 같아요. 네. 그래서 법에 작용하는 측면을 이해했을 때는 그냥 나를 이해했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다 적용이 된다고요. 제 말이 아까 내용이. 네. 그런데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단순히 그런 파라마타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파라마타가 일어날 때는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렇죠. 그 관념적인 해석이 다시 덧붙여져요. 그렇죠. 사실 이미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세상은 그 관념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각자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 말의 약간 요점이 처음에는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그 다 다르게 일어나는 그걸 보고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을 보고 보니까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는 이렇게 일어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어나는 거,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냥 법에 일어나는 그 작용의 측면을 보면서 그걸 이해했을 때 나를 이해하는 것이 그게 곧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이해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이게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는데 눈으로 보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라마타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봄이라고 하는 거라고, 예를 듭시다. 지금 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봄이라고 하는 거.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표현을 봄이라고 명사적인 표현을 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동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제 표현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멈춰있고 거기 항상 이렇게 상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팍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의 이게 일어나. 그래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용이라고 마음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관념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관념적인 작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들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일어나는 그 마음 작용 자체는 실제예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라고 꺼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생각하는 마음이네 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생각하는 마음도 일어나지만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마음 또한 작용이죠. 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어떤 내용을 함께 내포하고 있죠. 당연하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뭔가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생각의 내용은 항상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항상 이미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스토리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가 막 귀를 통해서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음을 통해서 뭔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는 것이에요. 그죠? 그때 소리가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뭔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대상이 달라요. 그때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요. 소리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인데 우린 그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거죠. 느낌이 비슷한 거죠. 그때는. 근데 대상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파라마타, 이 작용을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하면은 이미지라든지 소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듣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요. 분리돼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거 제일 많이 표현드리는 게 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들 때 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본다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작용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 이게 컵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녹음기인지 알죠. 이게 마이크인지 알고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 압니다. 분명히 그거 알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본다라고 하는 범이라고 하는 실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들이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관념 이제 실제하는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그건 작용이고요. 그때 그 마음이 그 내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실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관념인 거죠. 그죠? 생각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이렇게 들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컵이다라고 하는 순간 보이는 거나를 알잖아요. 근데 관념이 때때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이제 수행자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훅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수행하기 이전에는 우리한테 인식되어지는 세상의 전부는 이런 관념적인 내용의 부분이었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실제는 그냥 컵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냥 실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이 그냥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알았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진정한 실제라고 하는 거,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해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습관처럼 이런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지만 그 순간에 관념을 먼저 알아차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념을 먼저 알아차리면서 그 관념을 연결고리로 해서 그 관념을 브릿지로 해가지고 이런 실제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관념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가 어떤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대체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마음의 질이 좋아서 정말 일어나는 내가 어제 본문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만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관념은 알죠. 당연히 알아요. 관념을 아니까 내가 그때 걸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지혜가 완벽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나거나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으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부처님께서 누구를 보실 때 아이고 사리붓다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한다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이거 다 뭐예요? 관념이 일어나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실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지혜 힘이 좋다고 해서 관념이 다 사라지고 실제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법의 이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깨달았다라고 지혜 힘이 정말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파라마타에 대해서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무엇이 파라마타이고 무엇이 관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항상 우리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어떤 걸 느끼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 마음은 관념적인 먼저 알고 있어. 관념을 자동적으로.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죠. 그 사람이 아는 건 그게 전부니까.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르죠.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지는 형색이나 들리는 소리나 어떤 특정한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아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렇게 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게 계속 되어지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수행자가 기울여야 되는 노력이
자꾸 관념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관심을 실제하는 쪽으로 좀 바꿔주는 거, 의도를 자꾸 내주는 거죠.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실제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 그런 게 다 그런 노력이에요. 우리가 실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보살님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훈련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내가 굳이 일깨워주지 않아도 이런 실제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실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시 여기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아는 마음만이 실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파라마타예요. 아는 마음도 파라마타지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도 파라마타죠. 느끼는 작용 그 자체도 파라마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그 자체를 바로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도 있고 아는 마음 자체를 바로 대상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을 그렇게 훈련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항상 이제 관념 쪽보다는 실제 쪽에 지가 알아서 스스로 더 관심을 기울여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굳이 이게 실제고 이게 관념이다라고 마음에 생각 안 합니다. 이미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부족할 때는 마음이 말을 해요. 이건 관념이야, 이건 실제야. 근데 이게 진짜 관념이 어떤 것이 관념의 성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 실제 성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나면 굳이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다 아니까.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하는가,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관념이 갖다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해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이게 관념에 이렇게 실제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 그만큼 보통의 마음이, 처음 수행하는 마음이 실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관심을 자꾸 기울여주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관념이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수행을 바르게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시험인에 가기 전에 또 위파사나 수행을 했잖아요. 그죠? 시험인 가기 전에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다른 데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냥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면, 생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이미지를 보고 그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어느 순간에. 생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한테 이해되어지는 전부는 그 이미지와 소리였어요. 마음이 하는 말. 그게 전부예요. 이게 생각이구나. 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미지를 집중하고 그 소리, 마음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수행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뭔 말인가 하면 진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작용을 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나는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생각이 이미지와 이 마음이 말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수행을 하면서 그것만 계속 보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생각이, 내용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작용 자체가 있다라는 건 까마득히 몰랐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도사로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내용의 생각,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그 도사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 특정한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그게 내용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더 선명해진과 동시에 그 밑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도사는 엄청나게 더 강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는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 생각을 보고 있으면 계속 탐심이 계속 커지고 진심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수행을 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이 알아지진 않아요. 뭐 새로운 지혜가 내가 수행하니까 매일매일 항상 생기지는 않는다고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계속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른 견해로 사티를 계속 두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더라.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죠. 처음에 얘기한 거, 뭔가 이렇게 열렬한 의도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게 찬다의 마음이겠죠. 찬다의 마음이지만 사실 보살님이 모르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로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고, 그때는 뭔가 내가 들어가 있는 노력이에요.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는 수행은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수행을 하고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 느낌이. 근데 그게 보살님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에요. 원래 그렇게 수행을 힘을 많이 주고 해왔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살님은 수행을 너무나 본인이 막 엄청나게 힘을 주는 것으로서 수행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본인한테 친숙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수행을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거기에 어떤 이 수행의 지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뭔가 작은 이해들이 생길 때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지혜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시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지혜들은 대체로 어떤 지혜가 많냐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요. 예. 아,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런 이해들이 이렇게 그때는 좀 자주 일어나는 느낌이 나요. 그런 이해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이해가 일어나냐면은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좀 달라요. 그 지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뭔가 뚝뚝뚝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님이 예전과 비교하면, 그때 뭐 이렇게 열의가 강했을 때랑 비교하면 그렇게 계속 그때 열심히 수행을 했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특히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수행은 아마 그때보다 내가 덜 들어가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왜 끝까지 보려 하나요? 그러면 보살님은 그렇게 끝까지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느낌을 굳이 그렇게 살았을 때까지 볼 필요 없어요, 보살님. 그걸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 또 보는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끝까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냥 그거를 이미 그런 감정도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간혹씩 특히 좌선을 할 때 뭔가 어떤 대상을 좀 더 집중하고 끝까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궁금하고 지금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그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결코 탐심은 아니에요. 탐심은 아닌데, 아, 지금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걸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지금 끝까지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땐 그걸 보거든요. 붙들고 보거든요. 붙들고 본다라고 해서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붙드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 대상을. 그럴 때는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런 경우 일어나요. 그때는 그걸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나는 왜 자성을 하는가라고 옛날에 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해봤을 때, 자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왜냐면 굳이 꼭 자선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도 꼭 자선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나는 자선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자선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난 꼭 해요.
근데 그게 수행이 잘 될 때 자선을 또 해요. 그 수행이 또 안 될 때도 자선을 해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제가 자선을 하거든요. 지혜 힘이 되게 좋을 때도 또 자선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봤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자선을 하는 거는 그 자선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지혜들이 일어나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꼭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뭔가 어떤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많이 갖춰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그럴 때 자선을 하면 마음이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온전하게. 근데 내가 절대로 그 법을, 그 작용을 내가 막 붙들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그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그걸 보고 있지, 붙들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보고 하면서 좀 이해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인데, 마음의 질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일상에서 하라시는 대로 쌌대 하면 되라고 하지만, 그건 마음의 질이 어느 정도 힘이 받쳐줄 때 가능해요. 정말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졌을 때는 그냥 저는 앉아서 수행을 해요. 자선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앉는다고 해서 자선한다고 해서 수행이 계속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는 나한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게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하거든요. 앉아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또 자선을 하고, 그 자선하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질이 이제 달라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보살님이 그 감정의 부분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마음이, 그걸 보는 것이 지금 나한테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그 괴로움, 그 번뇌를 이해하는데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상 자체에 대한, 그 마음 자체에 대한 전혀 집착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 그 관심으로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까 쓰레기 잔재를 본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보지 못했던 더 미세한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는데, 법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 툭툭 끊어지는 건 그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보다 그런 찬다의 힘이 좋을 때보다 지금이 사실은 스윙이 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덜 들어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덜 들어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티 힘이 약해지거나 지혜 힘이 약해지거나 사티가 잠깐 없는 순간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럼 그거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뭔가 툭 했다라고 아는 순간 다시 사티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 그리고 뭐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공식을 정해놓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꾸 보살님이 잘하다가 내가 너무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보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고 아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죠. 상관없어요. 그럼 이게 꼭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하는 이 작용들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생긴 다음에 아는 쪽으로 넘어가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마음의 관심이 아는 쪽으로, 많은 마음 쪽으로 더 가게 되면 그쪽으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 관심이 가는 대로, 마음의 관심이 가는 대로. 그렇게 수행을 해서 아는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사실은 그 이해가 다른 파라마타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실제하는 작용들 이해하는 것을 또 연결이 돼요. 이게 꼭 앞에 걸 먼저, 보살님이 생각하기에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는데 앞에 걸 먼저 봐야지 뒤에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더 앞이고 뒤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건 보살님 정해놓은 거지.
툭툭 끊어지는 거는 전혀 개의치 말고 그냥 이렇게 다시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하되, 근데 그 얘기는 잘했어요. 제가 이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수행이 많이 이제 능숙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게 문제가 돼요. 너무 과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이제 너무 느슨해지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 스스로 그거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게을러지는 것하고 또 약간 다른 차원인데, 그거는 모하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내가 이게 느슨하게 하는 그 마음은 모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어느 만큼 써줘야 되는 걸 잘 몰라요, 아직. 이해가 되세요? 그거 이치적으로는 똑같아. 처음에 할 때 어느 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너무 힘을 많이 줬잖아요. 힘을 많이 안 줘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돼. 노력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해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캐치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거 자꾸 수행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라고 봤을 때, 그 지점쯤에서 마음에 이런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그걸 너무 내버려뒀구나, 이런 알미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약간 다르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수행할 때 저 스스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었고, 그런 부분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 위리아를 사용한다라는 거, 바른 노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에서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딱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딱 요 선을 넘어가면은 그냥 법이 알아서 하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말로 설명할 때는 이럴 때는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필요 없다. 그냥 마음이 하도록 내버려둬라.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는 그 선이 모호하죠, 당연히. 그렇게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제. 근데 본인이 스스로 느껴지기에 사티가 좀 된다, 자연스럽다라고 하면 마음에 지금 어떤 이해가 있는지,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이 알고 있는지, 물론 간단한 지혜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 해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질문을 하고 마음을 좀 깨워줘야 되는 거죠,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과한 노력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게 과하다고 아는 순간에 거기서 멈추고 그게 뭔가 내가 하는 노력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이게 뭔가 마음에 또 느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체험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마음이 다시 기억을 하는 거지. 기억하면서 지금 새롭게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안 된 거는 그때 안 된 거죠. 그때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모아일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대상을 바로 보지 않고 아는 쪽으로 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거기 적절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스님 스스로가 그 수행을 발휘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력이 꼭 사띠가 일어난 사띠에만 기울어지는 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데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저번에 이렇게 사티 하는 데만 중심을 두라고 한 건 그때 스님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급선무가 사티 힘부터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또 그때하고는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럼 지금은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맞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너무 하는 거, 수행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까 스님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림 한다면은 생각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없죠. 근데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 상황이잖아. 지금 스님이 어느 정도 사티가 되어지고 그 사티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견해의 힘도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번뇌를 시켜보는데 예전처럼 번뇌 쪽으로 확 달라붙지 않고 물러서서 본다라는 거예요. 물러서서 본다라는 거 그만큼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물러서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번뇌라고 하는 대상을 다이렉트로 보기보다는 그걸 아는 쪽으로 또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지금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 거죠. 화의 성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마음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내 마음이 어떤 사변 쪽으로 자꾸 간다면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이미 그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어떤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지. 그때는 그거부터 하고 그게 되면 다른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때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사티가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지혜의 힘이나 사티의 힘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서 하는 정보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주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내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또 뭔가 마음이 경직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게 너무 과하게 돼도 수행하는 것이 싫어지기도 해요.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너무 과해서 피곤해서 하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꾸 멍한 데 빠질 때는 멍한 걸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멍한 것을 아는 쪽에 대상을 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게 내가 아까 쉽지 않다고 하는 거 고요한 상태라든지 멍한 상태가 약간 어떤 부분 비슷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들은 우리가 쉽게 거기 빠지게 된다고 보는 쪽이.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멍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바로 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걸 알고 있는 쪽으로 사티를 두려고 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요, 꼭 그거를 봐야지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극복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쪽을 봐도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편안한 편안한 그 상태도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건 아셨어요? 편안한 거를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 알았으면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의심이 들 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마음이 정말 알고 있다면 수행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로. 예.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일상에서 이어지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그걸 하려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는 자꾸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다가 그런 사티가 자연스럽게 되면 그냥 여러 개 보여지니까 보는 거죠. 내가 막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좌선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람들이 좌선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자꾸 마음이 사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호흡만 본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몸의 느낌만 계속 본다거나 아주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사티를 배우게 되니까 사티하는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울 수는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계속 되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마음이 몸의 감각만 계속 보고 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 이런 감각 말고 마음이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마음이 다른 쪽으로 관심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는 것도 알다가 듣는 것을 알다가 생각을 알아차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안다면은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회양 독송하고 마치겠습니다.